네, 안녕하세요. 초등사이다입니다. 오늘은 화내는 엄마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갑자기 채널 돌리시면 안 됩니다. 네. 사실 이거 엄마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고, 아빠도 화내고, 할머니도 화내고, 할아버지도 화내고. 자, 왜 우리들은 자녀에게 화를 내면서 또 후회하기를 반복하고 있을까요?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엄마들이 초등 자녀에게 보통 화를 내는 이유는 뭐 많은 사례가 있겠지만 일단 공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엄마가 분명 몇 번씩 말했는데 아이들이 똑같은 잘못을 반복적으로 행할 때입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짜증이 날만 하죠. 뭐 엄마 컨디션이 좋고 뭐 기분 좋은 날은 그럭저럭 지나가지만 요즘처럼 어떤 힘든 상황들이 누적된 상황에서는 이제 버럭 화를 내게 되시겠죠. 그렇게 화를 내고는 또 미안한 마음이 가득 차서 후회를 하고 그런 상황이 자꾸 반복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화를 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꼭 화를 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냐고요? 누군가에게 피해가 갈 것을 예상했음에도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어떤 상황을 꾸몄을 때는 화를 내셔도 돼요. 예를 들어 친구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그 친구가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느낄 만한 이야기를 꾸며서 막 소문을 냅니다. 혹은 SNS에 올려요. 이럴 땐 화내고 야단 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때는 또 부모님들이 화를 잘 안 내셔요. 상당히 이성적이 되면서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 애가 우리 아이한테 뭔가 몰라도 나쁘게 했으니까 우리 애가 그렇게 했겠지 하면서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는요, 화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가 자신이 얼마나 잘못한 것인지 그 심각성을 직감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그럴 때 아이를 공감하고 두둔하는 그런 행위는 지속적인 잘못을 용인하게 되고 더 큰 반복적인 잘못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화를 내야 할 때는 참고 오히려 참아야 할 때는 또 화를 내고 이제 그러한 경우가 꽤 있는 거죠. 초등 1학년 아이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초등 1학년 아이가 미술 시간에 이제 선을 따라서 가위질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삐뚤삐뚤 거려요. 그 아이에게 화를 내야 할까요? 뭐 아직 가위질이 서투니까 당연히 화를 내면 안 되겠죠. 옆에서 가위질을 잘 하라고 어제 말했다고 오늘 갑자기 잘하게 되는 건 아니죠. 조용히 하라고 오늘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간 큰 소리로 말하던 습관이 내일 당장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학급에서 조용히 한마디에 1년 내내 다 조용하겠죠. 일단 부모님 입장에서 뭔가 내 안에 불편함이 다가왔어요. 그걸 그 순간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신발을 대충 벗어놓고 들어오는 게 자꾸 거슬리는 건지, 아이 말투에 짜증이 섞여 있는데 그게 나를 화나게 만드는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를 거슬리게 하는 그 순간들을 한번 기록해 놓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길을 걷다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우리 아이의 어떤 특정 행동, 말투에 자꾸 화가 나고 뭔가 불편한지를, 이걸 화두처럼 들고 다니면서 천천히 생각하는 과정을 며칠 하다 보면 전혀 의도하지 않은 순간에 통찰이 옵니다. 무슨 통찰이 오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안에 일어나는 이 화와 짜증이 아이로부터 온 게 아닌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아이의 어떤 말투, 행동, 표정 등이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다른 사람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을 때, 혹은 다른 이유로 이미 지치고 짜증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아이로 인해 버럭 화가 터져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부모라고 해서 모두가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고 또 인격적으로 이렇게 왕성된 게 아니잖아요. 아이의 잘못은 아니지만 화를 내버렸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화가 나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손을 대는 행위입니다.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붙잡는 것과 손으로 이렇게 툭 가격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에 들어 누워서 막 떼쓰는 아이가 있어요. 그때 그 아이의 두 팔을 잡고 이렇게 세우고 힘으로 붙잡아 놓는 건 그 아이를 안정시키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반영된 겁니다. 하지만 그냥 뒤집어 놓고 엉덩이를 막 이렇게 탁탁탁 때리는 건 분노를 푸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 아이를 보호하는 행위가 아니죠. 아이는 배웁니다. 아, 분노하면 때려서 푸는 거구나. 예. 두 번째,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냥 화가 난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크게 상처받지 않아요. 잠시 두려울 수는 있어도 엄마의 감정이 곧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또 미워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모욕적인 표현은 상처를 남기고 언젠가는 다른 누군가에게 똑같이 행하게 됩니다. 자, 폭력과 모욕적인 언사, 아이들이 이제 배우죠. 자라면서 부모에게 한 번도 안 맞고 모욕적인 말 뭐 한두 번 안 들어본 어른들 뭐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내 아이에겐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화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도 정말 잘 배워야 합니다. 전반적으로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화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냥 일단 처음에는 참아요. 참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죠? 화병이 생깁니다. 뭐 찬물이 인자 3번이면 뭐 살인도 면한다, 뭐 이런 말을 들으면서 커온 우리 어른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참기만 하다가는 결국 화에 대한 컨트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울 기회가 없어집니다. 중요한 건 화를 참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잘 내느냐에 달려 있어요. 화도 일종의 감정입니다. 뭐 즐거움, 슬픔, 미움, 화 다 감정이죠. 감정은 느껴지는 거고 그 느낌은 어떤 방식으로든 방출하게 되어 있어요. 느껴는 지는데 표현하지 않으면 그건 내 자신을 속이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화를 잘 현명하게 낼 수 있을까? 화라고 하는 감정은 다른 감정들과 달리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뭔가를 풀기 위해서예요. 해결되지 않은 뭔가를 푸는 데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는 보통 3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언행을 내게 했는지 납득이 가거나 이해가 될 때입니다. 내가 화를 냈는데 상대방이 이러저러한 사연이 있었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들어보니 이해가 되고 내가 오해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풀리죠. 자,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화의 원인이 상대방이 아닌 내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풀립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화를 낸 것에 마땅한 이유가 있고 그로 인해 타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말할 때 풀립니다. 이 3가지의 목적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달성이 되면 그 화는 풀리게 되어 있죠. 그럼 이거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적용하냐? 부모님들이 대부분 화가 나도 일단은 참습니다. 그리고 참는데 표정으로 다 말을 해요. 네. 아이들은 다 느낍니다. 부모가 지금 화가 난 상태이며 참고 있다는 것이 보이죠.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참고 있으면 이건 교육이 안 돼요. 아이들을 교육할 때는 특히 어릴수록 저학년이거나 미취학일 때는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어떤 행동 때문에 엄마가 화가 난다고 표현해 주는 것이 좋아요. 남편들에게도 그렇게 좀 해주세요. 말하지 않고 알아서 알아들으려 하지 마시고. 자, 다시 이야기 돌아가. 사실 엄마가 화를 참고 있는 건 아이 입장에서는 공포라는 긴장감이 또 다른 폭력으로 다가와요. 엄마가 참고 있다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때까지 그 기다림이 사실 제일 무섭거든요. 언제일지 모를 때가 가장 두려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화라는 게 늘 차분하게 올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충동적으로 분노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일단 자리를 피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뭔가 폭발해서 분노를 쏟아내는 건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죠. 속에 충돌이 일고 그게 행동으로 나오기까지 길어야 30초 정도인데요. 분노 조절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30초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급적 그 30초 내에 그 자리를 일단 피하거나 딴짓을 하는 것을 권해요. 그럼 위기의 순간을 일단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충동 조절이 좀 심하게 안 되시는 분들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꼭 전문가를 찾아가서 일종의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자, 평소에 이런 뭐 분노 조절이나 아니면 충동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면 화가 되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풀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의 이 사회는 스트레스를 주로 감각적으로 풀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음주 또는 이제 먹는 것으로 풀죠. 그래서 뭐 불금, 먹방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낼 만큼 오죽하면 그런 단어가 나왔겠습니까? 뭐 이 방법들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 2개가 거의 전부라는 거죠. 스트레스 관리엔 자신만의 정서적인 위안이 될 수 있는 어떤 취미나 행동, 습관이 있으면 좋아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가능하면 일정 패턴으로 늘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더 좋아요.
출근하면서 듣는 음악, 라디오, 퇴근하면서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천천히 산책하듯이 걷는 것, 또는 토요일 오후 같은 특정 시간을 정해서 좋아하는 어떤 활동적인 걸 하는 거죠. 화는 남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만큼 특히나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겠죠. 화를 내는 이유는요, 무언가를 잘 풀기 위해서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제 보통 이렇게 풀다라는 말을 사용하죠? 문제를 풀다, 코를 풀다, 매듭을 풀다, 수수께끼를 풀다, 이런 때 풀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화가 난다는 건 마음속에 뭔가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화를 내버리고 끝난다면, 어떤 문제 해결 과정이 없다면 그 화는 의미가 없어요. 마음속에 화가 올라온다면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라는 것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초등사이다는 우리 초등학부모님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두벅두벅 걸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한 번은 화를 잘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